안녕하세요. 한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양입니다. 자, 오늘은 그 뉴스 중에서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런 민주당의 공격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에서 대체 왜 한동훈 장관을 걸고 넘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거는 이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죠. 송영길이 한동훈 같은 어린 놈이 한국 정치판을 이렇게 분탕질을 치고 다닌다, 이 나쁜 놈이다, 막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 장관을 두고 이 나쁜 놈 말이야,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코바나 컨텐츠에 수억 원 협찬받은 것을 서면 조사 하나로 무혐의 처분했던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뭐한 짓이야, 이 미친놈들이. 정치인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미친놈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한동훈은 민주공화국 능멸한 범죄검찰의 핵심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라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딨나?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사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도 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대한민국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밤에 자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재밌고 우습겠나? 라고도 말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어릴 때 운동권에서 좀 했다고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군림하면서 한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든 건 민주화 운동 586 때의 당신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 보면은 이렇게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나이가 대체 얼마나 많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나이를 알아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3년생이고 송영길 국회의원이 63년생, 그러니까 10살 차이죠. 10살 차이가 사실은 30대 때 20대 바라보는 느낌과 그리고 이제 60대 때 50대 바라보는 느낌이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살에 20살짜리 애를 보면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사회생활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좀 어린애같이 볼 수 있잖아. 그건 당연히 어린애지. 20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되거나 군대 갈랑말랑 하거나 그런 나이니까. 근데 나이 50 먹은 사람한테 어린 놈의 새끼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정치적인 좌냐 우냐 어느 그런 진영을 떠나서 10살 차이, 특히나 50살 먹은 사람한테 어린 놈의 싸가지 없는 새끼, 미친 새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진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저도 제 주변에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들한테 절대로 반말하지 않고 이제 20살만 넘으면 다 같은 어른이니까 다 이제 존중을 해줘야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586 정치인이 문제다. 586 정치인들이 옛날에 했던 그런 운동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울거먹고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586 정치인들이 뭐냐면,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들을 586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63년생, 60년대생이니까 586 정치인에 해당되겠죠. 이 송영길 의원은 16, 17, 18, 20, 21대, 그러니까 총 5선 국회의원에다가 중간에 인천시장도 했던,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좀 입지가 탄탄한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 입지가 탄탄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이제 그 경력만 보더라도 연세대 총학생회장, 연세대만 해도 굉장히 엘리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연세대 정도 나왔으면. 연세대 총학생회장 하다가 노동운동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 딴에는 변호사가 되면 조금 더 이런 노동인권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변호사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노동인권 변호사를 했고, 그러다가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정치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송영길이 아주 큰, 요즘에 짜잘한 그런 이제 말실수 같은 거는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예전에 한번 좀 크게 사고 아닌 사고를 친 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새천년 NHK 사건이라는 건데, 이게 NHK 하면은 일본의 방송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룸사롱이에요, 룸사롱. 이게 2000년 5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16대 국회의원이 2000년 3월에 이제 당선이 된 건데, 그때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5.18 행사 전날 밤에 광주 새천년 NHK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임수경 전 의원이 그 내용을 폭로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죠. 거기에 김민석 의원, 송영길, 장성민, 우상호, 지금 이제 다 이름 알만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17일 늦은 저녁부터 18일 새벽까지 광주 그랜드 호텔 옆 새천년 NHK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한 채 흥청망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당신들은 광주를 추모하기 위해 그곳에 간 당신들은 5월 17일 저녁과 18일 새벽 술집 여종업원 아가씨들을 하나씩 옆에 끼고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한 채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6 의원 술잔집 하고, 그때 이때는 이제 586이 아니라 386이었으니까 그 두 얼굴의 위선 아니다. 이때는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재선 의원들이 끌고 가서 이제 이 술집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5.18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좌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 특히나 이제 광주에 직접 찾아가서 행사 준비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단란주점에 가서 여종업원들을 끼고 노래하면 막 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임수경 의원에게 뭐 욕설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돼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막 뭐 이렇게 뭐 젠틀맨인 척 하지만 사실은 이때 술 마시면서 임수경한테 막 엄청 막 욕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이 송영길이 계속 뭐 어린 놈이다 뭐라고 이제 한동훈을 비판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운동권 했다고 정치를 후지게 한다. 아까 말했던 이 민주화 세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 항쟁 세대인데, 그때 그 훈장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정치판에서 뭐 별다른 성과나 이런 거 없이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 정치인이잖아, 이 사람들은. 이 뭐 중간에 이제 뭐 비례대표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송영길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학생 때부터 학생 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뭐 인권 운동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 때부터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뭐 산업이나 이런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기득권 세력이 된 거지. 국회의원 기득권이잖아,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 돼서 맨날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역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송영길이, 야,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돈을 막 많이 벌지도 못했는데,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한동훈은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말이야. 40억, 재산이 40억이라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민주화 항쟁, 뭐, 운동권 이런 무슨 덕을 봤어? 너는 타워팰리스 하잖아. 나는 4억짜리 전세 산단 말이야. 이렇게 오히려 이제 반론을 제기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 개인 말고도 부인이 김앤장 변호사야. 그리고 장인어른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야. 이게 뭐 우리나라의 그 정관예우 그런 것처럼 뭐 검사나 판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이나 어디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법조인 집안의 재산이 40억인 게 뭐 큰 문제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건데, 한동훈 장관이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40대인데 제 지인들 변호사 중에서 뭐 좀 큰 로펌에 다니는 경우에는 잠실에 아파트 정도 하나 있어요. 잠실에 아파트가 보통 한 20억 정도 하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차도 있고 뭐 예금도 있고 하니까는 재산이 한 20억대 정도 되거든, 40대 변호사라면. 그러면은 50대 변호사 뭐 이런, 특히나 이제 집안이 다 법조인 집안이면 타워팰리스 사는 게 크게 이상한 게 아니란 거야, 우리나라에서. 뭐 송영길 의원이 뭐 자기는 변호사지만 그렇게 돈을 못 벌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내가 무슨 덕을 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본인이 변호사 활동을, 이렇게 돈 버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고, 본인도 정상적으로 변호사로 살았으면은 이 정도, 이거보다 더 잘 살았겠죠, 지금 60대시니까. 아무튼 이거는 뭐 아무런 진짜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고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제 민영배가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정치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새끼다. 응? 나는 말이야, 꼼수 탈당을 했지만 내 탈당은 꼼수가 아니라 그거는 나라를 위한 탈당이었어. 그런데 한동훈, 너는 이 정치를 후지게 만들고 있어. 대체 정치를 어떻게 후지게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어. 뭐 후살 거 잘 하잖아. 후살 거 잘 하고, 뭐 할 거 하고 말 거 말고. 그리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 장모까지 구속시켰으면 일 잘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때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거 정말 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는 그런 거를 나는 본 적이 없거든? 이제 정권이 끝난 다음에야 뭐 갈 수 있는데, 뭐 본인들도 많이 가니까. 근데 현직에 있는 대통령의 장모를 갖다 구속을 시켜버린 거는 지금 이 정부의 그 법조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막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다가는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누구야? 그 유정주 의원이라는 비례대표가 또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 그닥 어린 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에 구토가 났고 그저 한동훈스러워라고 이렇게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누구야? 그 비례대표 여자 뭐 하는 여자는 사실 잘 모르겠어. 이름도 사실 이번에 제대로 처음 봤어. 유정주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어?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래갖고 막 찾아봤는데 뭐 별다른 한 것도 없고 그냥 논란 하나 있더라고. 논란이 뭐냐면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요분이 유정주 의원이십니다. 왜 자전거를 탔냐고 물어보니까 생일이었나 아무튼 선물을 받았대. 선물로 자전거를 받았대. 근데 자전거를 하도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가지고 내가 지금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나? 하고 한번 테스트로 타봤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대체 뭐 자전거가 왜 여기 지나가고 있어? 하고서 이렇게 찍어갖고 올렸던 게 한번 논란이 됐던, 그 정치적으로는 뭐 예전에 뭐 얼마 전에 그 허구현 의원이라고 총재라고 해야 되나? KBO 총재라고 해야 되나? 불러다가 좀 뻘소리 한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정치적인 활동도 그닥 없는 분이 갑자기 한동훈 이슈에다가 이제 숟가락을 얹으셨어요. 이제 내년에 총선이다 이거지. 내년 4월에 총선인데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열심히 저기 한동훈 뭐 국민의힘 깔 테니까 저를 한 번 더 뭐 공천을 주시든지 비례를 한 번 더 주시든지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한번 어떻게
자기의 이 존재 가치를 한번 부각시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뭐 별 생각도 없는데 뭐 한동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사람은 잘 몰라.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동안 여기 이슈에 뭐 끼어드는 적도 없고 뭐 이 사람은 철험해도 아니고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아닌 의원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동훈 어쩌고 저쩌고 막 쓰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년 4월은 내가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해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좀 무시하고, 민주당에서도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라고 넣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라고, 또 아니면 보니까 애니메이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사람 업무를 영상 제작? 뭐 이런 사람이던데, 이런 사람 좀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한 일도 없이. 이럴 거면 비례대표 좀 더 잘하는 사람을 좀 하지. 여성이라고 좀 젊다고 이렇게 좀 갖다 꽂은 것 같은데, 좀 한스럽습니다. 정말 한스러워. 본인 표현대로 한스러워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요즘에 또 뭘 하고 있느냐. 철험회에서, 철험회 김영민 예전에 철험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생긴 것도 진짜, 진짜, 사람이 한 40 넘어갈 때쯤 되면은 얼굴이 자기 인생을 말해줘. 얼굴이 좀 잘생기셨어? 잘생겼다고 하자고. 잘생겼어. 민주당스럽게 생겼네. 아무튼 여기 철험회에서 대표 발의한 게 검사 탄핵 소추안이에요. 근데 이 이정섭이라는 사람이 어떤 검사냐면 현재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야.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올렸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왜 탄핵을 했냐면은 주요한 이슈가 위장전입이야. 위장전입. 위장전입 뭐 잘못된 거지. 위장전입 뭐 이렇게 애 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행정을 좀 어지럽히는 뭐 그런 일 중에 하나니까. 그래 이거 잘못했다 쳐. 잘못했어. 근데 이 탄핵 소추안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막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 근데 이 재판이라는 게 1심, 2심, 3심까지 가잖아. 그러면은 1심에서 유죄가 뜨더라도 당장에 뭔가 제재를 가하진 않아.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해. 그럼 2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아. 그래도 또 항소를 해. 그래서 이제 대법 판단까지 받아보는 건데, 그럼 3심이 날 때까지 일단은 유죄가 아닌 걸로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재명이 뭐 당의 대표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항 쪽에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중지되지는 않단 말이야.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근데 이 탄핵은 좀 달라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은 직무가 정지돼. 이것도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에 일단은 그 업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이재명 수사에 대한 조금의 딜레이를 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담당자가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이랑 여러 명이 같이 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담당자 중 한 명이 업무가 정지돼가지고 이 업무를 못하게 된다면 그 조사는 조금 정말 뭐 단 하루라도 인수인계 하려고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 단 하루 이틀이라도 딜레이가 되는 걸 노리고 이제 이 탄핵 소추안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수사팀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대체 왜 일을 잘하고 있는 한동훈을 저격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에 대한 여론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동훈이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수사하는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런 논리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사하는 놈이 나쁜 놈이니까 이 조사하는 놈이 조사하는 내용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우파 지금 정권에 지금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좌파 수준이지 이게. 죄는 죄고 조사하는 사람 조사하는 사람이고 그건 별개인 건데 얘를 나쁜 놈으로 만듦으로써 얘가 좋은 놈이라고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예전에 또 언급했듯이 대통령 장모가 이미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가 있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족을 쳐넣었는데 얼마나 더 일을 잘해야 잘하는 게 될까요? 안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한동훈은 너무 자기 일을 너무 잘하는 게 문제일 정도로 자기 일을 잘하고 있어. 근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을 계속 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동훈을 까는 이유는 한동훈의 법무부를 흔듦으로 인해서 이재명 재판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에요. 한동훈을 흔들고 견제하고 계속 팔다리를 자르려고 하고 검사 탄핵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계속 나왔는데 첫 번째로 단식. 대체 누구를 위한 단식이냐? 아니 단식 하지 마세요. 아니 뭐 단식 마라고 했는데 계속 혼자 나는 단식할 거야 하고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단식을 했죠. 그래서 재판을 막 불출석해서 가능한 최대한 늘린 거지. 법정에서도 불출석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 단식으로 재판을 막 연장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건 병합으로 가장 늦은 타이밍에 판결이 나도록 하려고 했는데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아무튼 그 사건 병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이 사건 병합을 왜 하냐면 이재명 혐의가 엄청 여러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재판이 막 3개, 4개씩 막 열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야 재판이 3개, 4개면 내가 오늘은 1번 재판, 내일은 2번 재판, 모레는 3번 재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재판만 나가다 끝나겠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나로 뭉쳐서 한 번에 받게 해줘. 이런 건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 속내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은 좀 간단한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은 좀 복잡한 사건이 있어. 그럼 복잡한 사건은 조사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판결을 내리는데도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근데 간단한 사건은 이미 막 증거가 다 있어. 특히나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불구속 결정이 날 때도 거기에 이미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증교사는 뭐 당장 막 한두 달 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어. 이미 막 증인도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아야 최대한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4월 총선 전에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민주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총선을 지금 몇 달이야? 한 5개월? 5개월 남기고 갑자기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겠죠. 그 중도층의 유권자들이. 야, 국민의힘이 낫냐, 민주당이 낫냐, 막 이렇게 저울질 하다가, 이재명이 유죄야? 아, 이제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4월 총선 전에는 아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최소한 유죄가 나오더라도 4월 이후에 나와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한 재판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성격도 다르고 이미 조사도 많이 진행이 됐고 증거도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병합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수사하는 수사팀을 와해하려는 시도, 아까 그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정말 단 하루 이틀이라도, 총선 하루 이틀 전에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한 3월쯤 되면은 아마 재판부도 지금 시점에서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약간 선거 개입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엔 한 2월 중순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판결이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제 눈에는 보여요. 이재명이 대체 재판을 뭐 얼마나 받고 얼마나 진행됐길래 이렇게 지연을 시키려고 하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